안녕하세요. 대동맥연구의 송석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동맥연구의 정의석입니다. 이번 영상에 함께 출연해 주셔서 영광이고요. 우리 정의석 교수님은 큰 인기를 모은 드라마 스리생의 모티브를 준 심장이 뛴다는 말 책의 저자시죠? 책에 담긴 스토리를 잘 풀어준 드라마 덕분에 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사실은 저 말고 교수님이야말로 유퀴즈에도 출연하시고 TV 틀면 자꾸 나오셔갖고 아유 좀 깜짝 놀라게 하는데요. 그런 셀럽과 같이 이렇게 출연해서 아주 기쁩니다. 셀럽으로서의 본인의 인기를 실감하십니까? 환자분들 가끔 알아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혹시 유퀴즈 선생님 아니세요? 이렇게 좀 쑥스럽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번 우리 대동맥 영상 열심히 한번 촬영해 볼까요? 네,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학회 산하에서 대동맥 연구회의 여러 교수님들을 모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실은 대동맥류라는 병이 굉장히 위험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것들을 걸렸을 때 또는 가족이 대동맥류를 진단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대동맥류 바로 알기라는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서로 알고 이런 바로 알기 채널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를 쉽게 소개해드리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병원 현장에서 저희가 만난 여러 가지 케이스와 또 환자 가족들이 평소에 했던 질문들을 모아서 자문자답 형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대동맥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아마 옛날 기억을 떠올리시면 일단 심장, 그 다음에 동맥, 정맥 이런 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대동맥은 지름이 한 1인치, 저는 이제 손목보다 조금 가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큰 혈관이 심장에서 이제 온몸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심장에서 나온 혈관은 대동맥을 통해서 여러 장기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다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흔히들 혈관 고속도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대동맥이. 네, 맞습니다. 또 심장을 나온 대동맥은 머리와 팔의 혈액을 나르는 작은 동맥으로 또 갈라지게 되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왼쪽으로 활처럼 휘어져 가지고 하복부의 치골 위까지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복부 배꼽 아래쪽에서 이제 양쪽 다리로 갈라지는 시점을 우리가 장골동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대동맥이라는 게 심장에서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나이가 들면 노화가 되면서 찢어지거나 아니면 늘어나거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대동맥류라는 병은 대동맥 혈관이 늘어나서 풍선처럼 부푸는 질환이죠. 그래서 혹처럼 늘어났다고 해서 질환 이름에 보면은 혹류자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심장과 가장 가까운 상행대동맥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직경은 점점 가늘어지는데, 배꼽 근처에 있는 복부대동맥류는 정상 직경 한 2cm 정도 되고, 정상 직경을 기준으로 1.5배 이상 커졌을 때 우리가 대동맥류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흉부대동맥 같은 경우는 5cm, 복부대동맥 같은 경우는 3cm 이상을 우리가 대동맥류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동맥류, 아까 얘기하신 대동맥류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대동맥류의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경화증이라고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합니다.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은 동맥벽도 약해지고 그 부위가 혈압을 견디다 못해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대동맥 박리도 대동맥류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동맥류의 가장 큰 위험 요인, 고위험군은 결국 흡연이랑 고혈압인데,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은 아예 안 피신 분보다 대동맥류 발생 비용이 한 5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담배의 유해물질, 그것이 혈관 염증을 일으키고 조직에 손상을 시켜가지고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늘어나게 만듭니다. 또한 저희 환자들 보면 대동맥류 환자들 한 10명 중에 한 7명? 8명은 고혈압이 있으세요. 그래서 높은 압력으로 동맥벽이 확장되면 벽에 더 많은 힘이 가해져가지고 혈관이 점점 얇아지고 결국 대동맥류가 점점 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외부 요인 외에 가족 중에 대동맥, 복부대동맥 병력이 있는 경우는 한 10에서 20%에서 대동맥류가 관찰된다 그러고요. 그리고 외상이나 세균 감염도 대동맥 손상의 원인이 되고요. 대동맥 유구 또는 대동맥 박리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자각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동맥류를 평소에는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급사에 이르는 시간폭탄 같은 질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대동맥류로 파열이 된 분 중에 살아서 병원에 도착한 분들은 한 4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기 발견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검사만 하면 아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고령화로 이제 심혈관 질환 증가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혈관이 사실은 우리 온몸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중에 중요한 기관인 뭐 뇌, 심장, 콩팥 그런데 혈압을 다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관련 조직에 장기에 다 병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머리로 간 혈관에 병이 생기면 뇌졸중, 심장 혈관에 가는 혈관에 병이 생기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콩팥으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심부전, 고혈압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국민 홍보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대동맥 질환은 사실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대동맥류도 빨리 발견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정희석 교수님, 오늘 우리 첫 촬영을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셀럽과 같이 촬영을 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대동맥류 발생 현상과 종류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룰 것 같고요. 주변에도 이런 영상 많이 공유해서 정보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